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난 세상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일산 FM 청춘만세 진행자 박희철입니다. 일산 FM 청춘만세 1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벌써 17회야. 네, 오늘도 청춘만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멤버죠. 김혜련 선배님, 주현이 형, 그리고 고정 게스트 이윤주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돌아가면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주현입니다. 요즘 바쁘게 살고 있고요. 바쁠 예정이고요. 항상 바쁩니다. 바쁜 남자. 바쁜 남자. 안녕하세요. 바쁜 남자와 함께 일하는 바쁜 연주. 언제나 청춘만세 비타민으로 남고 싶은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련입니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맞아요. 지금 감기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그 일형 독감이 또 유행하고 있대요. 아, 진짜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아니, 걸리면 쉴 수 있잖아요. 그 바쁜 남자는 역시 쉬고 싶군. 아팠으면 쉬고 싶구나. 좋겠네요. 아니에요. 건강한 게 최고예요. 맞아요. 저도 지난주에 네. 감기 걸렸다고 고생. 어설프게 아프면 일하면서 아프기까지. 맞아. 맞아요. 지금은 서러워. 좀 괜찮아지셨어요? 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아직 다행입니다. 콧소리가 좀 나서 아니,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봄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비 오고 갑자기 추워지고 또 맞아요. 추워져가지고 벚꽃이 막 만개하는 것 같더니 다시 얼어붙었다던데. 네. 다 떨어졌다고 하던데 그 거의. 밑에 지역에는 그 벚꽃 위에 눈이 쌓이는 진기한 광경이 진짜요? 맞아, 광경이, 맞아요. 음, 이번 아마 산불 때문에 그 막 기와등이 올라가서 그걸로 인해 눈이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또 산불이 그럴듯하다. 네, 저도 그래서 저도 이렇게 들었어요. 네, 아무튼 환절기에 다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현영 말대로 건강이 최고니까요. 그럼요. 네네. 맞아요. 오늘 청춘만세는 역시 어느덧 세 번째가 된 잠깐만 코너부터 시작할까요? 네, 잠깐만 코너는 지금까지 청춘만세를 다녀갔던 게스트분들에 대한 반가운 소식이나 알려주고 싶은 뉴스가 있을 때 잠깐만 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혹시 잠깐만 하실 분 계신가요? 저 있습니다. 네. 저번에 꿈편에 출연하셨던 박효진 선생님. 네, 내 집 마련. 네, 네네. 내집 마련 이미 하셨지만 네네, 그쵸. 이론. 지금 원래 그때 당시엔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고양이 2마리 키우고 있고, 진짜 지금 완전히 다 성묘가 돼갖고 한 이제 새로 들어온 애기는 아직 애기인데요. 네네. 그때 키웠던 애기는 벌써 이제 성묘가 돼서 이제 열심히 집사를 구박하면서 먹을 걸 얻어먹고 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에서 두 마리 키우면 진짜 힘들 텐데. 식구가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끝나면 무조건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집을 돌봐야 되니까. 네네. 집사는 위대하죠. 위대하더라고요. 보통 일 아닙니다. 예. 그럼요. 꿈을 이룬 이제 집에서 고양이 함께 그렇죠.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양이를 모시고. 네네. 저도 잠깐만 할 거 있어요. 누구? 저희 항상 자주 나오는 분인데요. 우리 성인이 형? 슈퍼데이지 싸이 김성인 님이시죠. 저희 말편과 성편에서 네, 대활약을 하고 갔던 그 성인 형이 어제 부산 사직구장에서 오. 무려 오. 시구를 오. 했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 두산과 롯데 자이언트 경기였다고 하는데요. 어머. 그래서 어제 시구를 싸이 분장을 하고 우와. 진짜 했다는 연예인이네요 이제. 네, 네, 진짜. 그렇죠. 네. 슈퍼데디에서 대박. 정말 슈퍼 연예인이 되었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의뢰를 받아가지고 역시. 잠깐만 코너의 그 네네 단골 네네 뭔가 전문. 성인이 형 덕분에 잠깐만 코는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소식 꾸준히 듣겠네요. 네. 소식이 그러니까요. 없으면 일단 성인이 형 말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뭐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까 네, 또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게스트 그럼요. 네. 가리죠. 네. 가리죠. 저희가. 네 가려. 혹시 또 잠깐만 하실 분이 계시더라도 그렇죠. 저희 또 다음 회차를 위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함께 잠깐만 코너를 통해서 청춘맛을 다녀갔던 게스트분들에 대한 소식 앞으로도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게스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오늘 청춘만세는 게스트가 없어요. 오랜만에 단촐하게 고정 네. 게스트만. 고정 모시고. 게스트만 있습니다. 그럼요. 비타민만 계시죠. 아니 그렇죠. 사실 지난번 이제 청춘만세 녹음 이후에 예. 주현이 형이 게스트 분들을 많이 데리고 올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저는 게스트 그렇죠. 어떤 분을 먼저 섭외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뜻하지 않게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주현이 형? 네. 다음 달부터입니다. 요번 이번 달은 아닙니다.
단호하시네요. 그분들이 다 개인 스케줄이 있어갖고 네네. 이번 달 말고 다음 달부터 아마 참여하기로 해서 제가 다음 달부터 예약이라고 그때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그래도 청춘만세는 게스트 분들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주현이 그럼요. 형이 이제 호언 장담을 하니까. 마르지 않는 게스트 뱅크. 저는 이제 희철이를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오늘은 게스트 없이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 그런 결의를 가지면서 재밌게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춘 만세에서는 오랜만에 이제 우리끼리 모인 만큼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오늘 주제에 대해서는 이윤주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윤주님? 오늘이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되는 오늘이 기념일이고요. 4월 저희가 11일입니다. 11일 네네. 저희가 그에 맞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이윤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딱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주권을 갖고 있는 이제 청년으로서 청춘의 삶을 살고 있는 원동력에는 그 100년 전 그날 이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청춘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그날의 청춘, 오늘의 청춘을 울리다는 제목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삶,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숙연해지는. 사실 이렇게 숙연하게 다루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런 주제들이 더 편하게 다뤄졌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숙연할 일단 의도는 없었어요. 숙연해요. 약간 네. 약간 숙연해질 뻔해가지고 네네. 제가 갑자기 그날 사실 이 뭐라고요? 주제를 제안한 것도 네. 저희가 우연찮게 그날도 광화문에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하다가 그 술집에 광화문에 술집에 이제 웨이팅이 걸려가지고 그동안 어디서 지낼까 하다가 그 광화문에 세종문화회관이 되게 크게 잘 돼 맞아요.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옆에 이제 미술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무료 전시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무료 전시를 보면서 이제 시간을 뭐 이렇게 때워볼까 했는데 한 1층에는 이제 올해의 작가전 해가지고 이제 그동안의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 있었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여성 독립운동가 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우연찮게 내려갔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번 주제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도 다들 좋게 받아주셔가지고 이제 네네. 녹음을 진행하게 됐죠. 되게 의미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러면 이윤주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그렇죠. 오늘 청춘만세 이야기 숙연하지 않고 좀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년들이 들려주는 청춘이 만나는 세상 이야기 일산 FM 청춘만세. 때로는 추억을 되돌아보고 때로는 현실에 머물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시간 일산 FM 청춘만세. 당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이어폰만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는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 본 방송은 인터넷과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산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시민 라디오 방송 일산 FM 청춘만세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청춘만세 주제는 그날의 청춘, 오늘의 청춘을 울리다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100년 전 그날의 독립운동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이윤주님께서 그 여성 독립운동가 전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뭐 거기서 이제 뭐 전시관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소개된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서 특별히 기억 남는 분이나 내용이 있다면. 사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의 사진과 활동들이 이제 있었는데 네네. 규모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누구 한 분이 딱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그런 전시를 본 게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그거 자체가 일단 너무 강렬하게 와닿았고요. 네네. 입구에 들어서면 이제 딱 그 옥상 달빛이 노래를 한 그런 이제 그런 게 흘러 나오면서 되게 전시가 되게 미디어 아트적인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네.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는 끝에 가서는 정말 사실 좀 울컥하더라고요.
사실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사실 너무 많았지만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저희가 이제 그때 게스트로 나왔던 이지혜님이랑 같이 갔었어요 그 전시를. 근데 네네. 지은 씨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이제 일기 같은 게 친필 일기 같은 게 이제 네네. 전시된 게 있었는데 일기장에 뭐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나 뭐 이런 고함을 질렀다거나 뭐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단어들을 과연 우리 일기장에 남기는 날이 있을까라는 네네. 말을 하는데 그렇구나. 그럼 우리의 이 사람들의 이런 치열한 일상이 지금의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는 일상이 되었구나 싶으면서 그 전시관에 보면 이제 특별 감시 대상이 되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한쪽 벽면에 쫙 전시가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헌화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네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다양하고 제 나이 또래부터 이제 비슷한 또래의 여성 사진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저들이 우리 나이 때 저러고 있을 동안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지금 술을 먹으러 기다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나의 청춘이 정말 거저 얻은 시간이 아니라 남의 청춘을 우리가 보상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네. 드니까 이게 그냥 그 순간들부터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아름다운 그 광화문 야경 또 예쁘잖아요. 네네. 그런 야경 보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소중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까 이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 치고는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오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만을 많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물론 일은 사실 일이고 사람이 한 번에 바뀌긴 힘들죠. 그럼요. 네. 사람이 쉽게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회를 다녀왔다고 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을 알긴 하지만 거의 다 이제 남성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유관순 열사만 기억하고 그쵸, 나머지 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는 방금 전에 이은주 님이 저를 보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비슷한 경험을 몇 네네. 년 전에 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저희 딸내미 채원이 그 체험학습 숙제가 네. 그 경교장하고 서대문 형무소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 네. 네네네. 바뀌었는데 거기를 다녀와서 이제 소감이나 다녀온 그 독후감, 독후감 뭐 이런 그런 거. 리포트를 내야 되는 게 이제 네네. 방학 숙제여가지고 같이 갔었어요. 근데 경교장이 아시다시피 김구 선생님이 이제 그 광복 이후에 돌아와서 임시정부 그 요인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기거하셨던 곳인데 거기가 그 삼성병원하고 네네. 강북 삼성병원이랑 같이 이제 바로 옆에 있어서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게 제대로 이정표도 없고 되게 역사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은 느낌 그런 게 들었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갔는데 거기에 감옥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요. 네네. 저도 옛날, 가봐서 네. 그대로 재현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추모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 한 벽면 빽빽하게 5,000명 넘는 네네. 그때 당시에 그 독립 운동을 하다가 이제 끌려왔던 분들의 수험 기록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중근 의사 것도 있고 네네. 단재 신채호 열사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한 3면을 이렇게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데 그렇죠. 의미도 예, 깊어지고 진짜 뭉클하고 가슴이 시큰 그 기억이 있어요. 아까 이제 여성 독립운동가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도 이제 알고 있는 분 중에 윤희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 분 중에 한 분이신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아무래도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항일 투쟁을 주로 이제 전투나 이제 맞아요. 그런 걸로 하는데 의병 의병이시죠. 그쵸. 네네. 네. 네. 맞아. 거기 한쪽에 그게 있어. 전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이게 뭐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잘 몰랐었는데 그쪽 전시관에
여자도 의병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의병을 모아서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되게 좀 쇼킹했어요. 내가 항상 나도 여자이지만 너무 여성을 너무 편협하게만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내 마음속에도 나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로 이제 의병들에게 물품을 조달하거나 옷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분은 노학당이라는 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육을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 일제 침략 속에서도 그 우리의 정신을 지켜야 되는 거를 연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연설 잘하는 윤교장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의병 출신이시고 가문에 그 내력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서 죽임을 당해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삶이 좀 재조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겠는데 한데 느꼈던 게 뭐냐면 되게 작은 일상 속에서도 다 독립운동이 되었던 게 한쪽 벽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간호사잖아요. 근데 그 독립운동을 했던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간호사들이 한쪽 코너에 이렇게 간호사들이 했던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좀 그러면 의미가 좀 더 남달랐을 거고. 자부심도 네.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조금 느껴지고 또 와닿기도 또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다 모두가 독립운동가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할 그쵸, 수 있는 네. 일은 무엇일까라는 그 마음가짐과 그쵸. 그 네. 정신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연이 졸지 말고. 졸지 말고. 무슨 소리예요? 한마디 하시죠. 너무 숙연해서 그래요. 주연이 형 혹시 주연이 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존경하는이라고 표현하면 될까? 약간 좀 나한테 감명을 준 독립운동가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저는 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봉창 열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혹시 준비하신 거예요? 역시 준비하신 거예요? 왜인가요? 방금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약간 좀 졸린 약간 척을. 높은 것 같았는데 제가 큰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인정. 이거 진짜 큰 그림이죠. 큰 와. 그림이에요. 깜빡 넘어갈 뻔. 언제 날 불러주나. 죄송해요. 좀 더 일찍 불러드렸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역시 형은 형이야. 네, 이봉창 의사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네. 그분은 제과점에서 좀 거기 한국인으로 일을 하고 일본인처럼 살았거든요. 일본 지구에서.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아예 일본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완전히 일본인화가 돼 있었고 자기도 일본 그 화가 돼 있었고 천황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철도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막 천황폐하 막 행차를 하는데 너무 천황폐하가 뵙고 싶어서 갔는데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3, 4일 구금을 당하기도 하고 네네. 그 승진도 차별당하고 이러니까 이제 뒤통수를 너무 크게 맞은 거죠. 자기는 네네.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이런 건 그 너무 아닌 것 같다. 생활에서 차별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만큼 좋았던 만큼의 이제 반동이 온 거니까 그 임시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김구 있는 대로 네네. 찾아가서 나는 이제 운동을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철도청에서 일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인맥이 되게 많았어요. 일본 사람들하고도 막 경시청 이런 사람들하고도 친구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쪽 임시정부 쪽 사람들이 얘 스파이라고. 그렇죠. 이중첩자일 그렇죠. 수도 있어요. 얘 그냥 일본 놈이라고 막 그래서 진짜 막 잡혀 죽을 뻔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안팎으로 막 그랬었는데요. 네네. 김구가 끝까지 계속 예비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래서 이제 신뢰를 얻고 활동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왜 좀 더 그 주목을 하게 되냐면은 제가 지금 31살인데 네네. 그분도 31살 때 수류탄을 들고 천황폐하 이제 천황폐하랑은 좀 그렇다. 그치가 뭐라 그래? 일왕, 폐하 빼고 일왕. 천황. 일왕이 원킹. 일왕이 이제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이제 보니까 보안이 옛날에는 똑같은 마차를 5대를 지나가게 한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잡하지만 그 있는 수류탄을 들고 던졌어요. 근데 터지긴 터졌는데 거기 끌고 있는 말이 몸빵을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부랑 말만 좀 경미한 부상을 입고 그렇게 끝나는데 더 대단한 건 뭐였냐면은 터졌는데 이제 그
경찰들이 와서 애꿎은 다른 일본인을 두들겨 패고 있었대요. 얘가 범인이라고. 솔직히 저였으면은 다음에 다시 던져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고 후위를 도모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분은 날 잡아가라고 내가 범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떳떳하다. 대한 자부심과 그런 네. 게 있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들어가서 이제 사형을 당하시긴 했는데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인해 다른 독립투사들이 힘도 얻으셨고 그 윤봉길 의사가 이봉창 의사 다음으로 던지셨잖아요. 네네네. 그 수류탄을 보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류탄과 도시락 폭탄하고 같은 공방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셔갖고 목이 메이는군요. 네. 자극이 네, 됐죠.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동갑이니까 그 당시에 나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 사람이 날 잡아가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자다가 봉창 이봉창 이봉창 의사입니다. 그 이봉창 의사님 같은 경우는 그 사진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수류탄 그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주현이 형이랑 약간 비슷한 생각인 게 그때 보면 해맑게 웃고 계세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이제 순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결의가 있고 그리고 의지가 단단하다고 해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진을 찍으면서 하셨던 말이 네. 나는 영원한 쾌락을 얻기 위해 지금 행동하는 거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셨고 우리는 너무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영원한 쾌락이 아닌. 네, 근데 진짜 멋있는 것 진짜 같아요. 대단하시네. 네, 진짜 주현이 형의 말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그러네요.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님도 31살인가 그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31살은 굉장히 멋진 나이입니다. 그럼요. 형도 멋있어.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우리 멋있어. 주현이 형 지나고 보니 멋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희철이 내년에 형도 방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으니까. 뭐래요 빨리. 근데 이제 그 나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이제 위인으로만 생각을 그쵸. 했고, 그러니까 나랑 정말 다른 존재. 먼 과거의 이야기. 실제로 안중근 의사님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뮤지컬도 제목이 영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웅 씨 하고 있지만 그분의 나이가 점점 제가 될수록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맞아요. 내 나이에. 예,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네, 더 네. 큰 존경심이 들고 진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경이롭다고 해야 되나? 라는 맞아요.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과연 그 나이 때 그러한 행동과 사상을 갖고 숭고하게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쵸. 그게 묻게 그게 되는 거죠. 정말 뭐 그때랑 뭐 지금이랑 평균 수명이 다르다고 해도 그 삶을 살아왔던 그 절대적인 시간 자체는 그쵸, 똑같은데 맞아요. 그런 결정과 행동 그리고 결심을 하더라도 형이 주현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잡아가시오라는 그 얘기 자체가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안중근 의사님을 보면 드는 생각이 이 안중근 의사님의 정신력과 그런 결단은 물론 이제 본인의 그런 단련된 정신 나오겠지만 또 어머님의 영향도 큰 것 같아요. 가족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안중근 그렇죠. 의사님이 어머니이신 조마리아 그 분의 여사님의 편지가, 편지가 여- 한때 네, 굉장히 네 편지도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김혜련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편지를 봤을 때 그 자식을 둔 부모님으로서 좀 어떤 심정인지 솔직히 좀 기분을 묻고 싶거든요. 작년 몇 년 전에 네. 저희 오늘 잠깐만도 아닌데 채원이가 자주 소환되네요. 잠깐만. 괜찮아요. 저희는 뭐 함께 하니까요. 네네. 그 저희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 2월 14일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2월 14일 날 뭐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네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저희 딸이 엄마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그래서 뭐 발렌타인데이 그러니까 고이니까 고이니까. 네. 맞춰서 발렌타인데이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이다. 네네. 그래서 그 엄마는
그런 저기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잠깐만요. 그때 그래서 남자친구 누구 앞에서 그때 남자친구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아,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어. 얘가 이래서 남자친구가 없는 건지, 남자친구가 없어서 나한테 이러는 건지. 네네. 엄마의 또 다른 네, 걱정입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기특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그럴 수 근데 있죠. 아까 저희가 이제 경교자 갔다 오고 네네. 서대문 형무소 갔다 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네네.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가 네. 되게 남다르게 느껴지죠. 음. 그러니까 채원이가 이제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를 얘기했었는데 사형 선고를 소식을 들은 조마리아 여사가 네네. 이제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네네. 일본 재판부에 항소를 한다는 건 목숨을 구걸하는 것과 네네네. 같은 같다.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그때 당시에 어렴풋하게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네네. 오늘 주제를 딱 듣고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채원이 얘기도 생각나고 안중근 의사의 얘기도 생각나고 그래서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를 한번 찾아봤었어요. 네네. 검색을 해서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 얘기를 꼭 한번 네. 들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찾게 됐습니다. 또 직접 적어 오셨어요. 손수 자필로.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렇게 복사해서 카피를 해오려고 했는데 네네. 읽다 보니까 되게 너무 와닿으셨구나. 찡한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야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삶을 구걸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죽어도 그냥 남자답게 장구답게. 대한의 남아로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이 네네. 얼마나 끊어지는 아픔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네네. 영국 조마리아 동아리에서 활동하셨던 그 여사의 경력으로 편지를 우리 애청자들께 네. 잠깐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소식을 듣고 쓴 편지입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을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의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이상인데요. 제가 자필로 쓰다 보니까 되게 울컥해서 네네. 녹음을 할 때는 이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네네. 조마리아 여사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 네네.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들에게 딴맘 먹지 말고 죽으라라는 그 말은 쓰기 전에도 정말 많이 스스로에게도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대의나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얘기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은주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때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춘이 있지 않나라는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이쯤 돼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주현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관순 열사 같은 경우도 이제 순국했었던 나이가 20살이 채 안 됐었던 꽃다운 10대였었고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이렇게 정미의병이라고 그 해산된 군대들이 기는 그쵸. 저희 국사책 마지막에 그쵸. 마지막에 나오는 항상 가장 힘든 부분 그쵸.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왜냐면 근현대사로 거기는 넘어가기 진짜 전에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국사가 장거리 아 경주랑 비슷한데 힘들거든요. 그쯤 그렇죠. 가면. 거기까지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계속 뭐가 많이 바뀌어. 네, 맞아요. 외울 숫자도 너무 많아. 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해.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제 앳된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년 전 그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솔직히 그분들처럼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좀 각자의 이야기를. 아니면 이완용이 될 것인가? 아 맞아. 근데 네. 저도 그 갔을 때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 사진을 보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거기 이제 나이가 너무 나와 비슷한 혹은 나보다 어린 그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노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네. 이제 꽤 드신 분들의 사진도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 어르신도 많고. 그러면서 정말 근데 그 사진을 보면 정말 같은 지금 질문을 들은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과연 나였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을까라는 그래서 할 수 생각을 하는데 있냐고요.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제가 성격이 욱하는 게 있어서 아마 욱하다가 벌써 잡혀가서 어디서 그러니까 이름 욱하는 모르게 마음에 나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가요? 욱하는 마음에 나갔다가 갈 지도새도 때까지 모르게 가보는 거죠. 아니 그래서 지도새도 모르게 역사에 사라질 것 이윤주 같아요. 이름 숫자 남기는 거지. 욱하고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를 써서 정말 치밀하게 해서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정말 그런 거 없이 정말 욱하고 나갔다가 정말 육탄 발표 돌려. 죽는 거 있잖아요. 욱하고 나갔다 뜻밖의 의병장까지. 그죠? 그랬으면 좋겠지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분들도 그분들이 결코 뭐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네. 소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 진짜 아까 얘기했던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고. 맞아요. 주현이 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불의를 좀 참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좀 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신 목에 일본도가 들어왔어. 참기 싫어하는데. 대신 네. 제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성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좀 후방을 지원한다든가 간접적으로 독립을 지지하지 않았을까. 독립군이 아파서 왔을 때 치료를 해준다던가. 네, 뭐 그러지 아니면 않았어요? 사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대규모 이제 대통령이 바뀌기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만 돌아봐도 나이가 어떻게 행동했을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정말 부끄럽지만 시위에 안 나갔거든요. 그 많은 회차 중에서 혹시 자유한국당 지지자세요? 아닙니다. 자한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지자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나는 생각은 이랬지만 사실 행동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죠. 행동하는 거는 쉽지가 나는 않죠.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들어요. 이윤주님 얘기가 솔직히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지금 나이 사이즈가 보면, 나와요. 어느 맞아요. 정도. 과연 이제 그런 큰 일이 닥쳤을 때 내가는 어떤 이런 행동을 할 식으로 것인가. 행동할 것이다. 그리고 맞아. 지금은 이제 해방이 돼서 그때를 이제 역사의 한 토막으로 되돌아볼 수 있지만 당시 현재를 살고 있었던 분들의 가치관과 현실에서는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그럼요. 아마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대부분이었을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자체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매일매일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들과 맞서 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아는 왜 뭐 친일을 한 문인들, 네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친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쵸, 저희가 30년 일제 강점기 동안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친일을 하거나 그렇게 된 뭐 분들이 변절한 꽤 있죠. 독립운동가도 있고 변절한 네네. 예술가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해방 후에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빨리 독립이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영화 암살에서도 그러니까, 명대사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이렇게 빨리 알았으면 해방이 될 줄. 이랬겠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어느 순간 해방이 될 걸 만약에 알았다면 네네. 버텼을 수도 있는데 다 그쵸. 했겠죠, 사실. 다 어느 순간 그
변화가 있을 걸 아니까. 사실 역사로 끝나는 봤을 걸 때는 아니까. 역사로 네. 봤을 때는 극단적인 근데- 순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하루하루가 치열하고 힘들었을 그쵸. 일상이었을 거고.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맞아요. 내가 죽은 뒤 내 아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희망도 없고 누구나 꿈도 없고. 어떤 그런 변절의 유혹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쵸. 어떻게든 사람이라면 거기서든 다-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의 그 상황이 대단한 그 거죠. 정신과 그렇죠. 진짜 의지가 진짜 어마어마했던 대단한 것 같아요. 거죠. 우리가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점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맞아요. 이상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럴수록 진짜 나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 생각을 하면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을 했었던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 때문에 청춘을 바쳤던 분들의 삶이 우리가 더 이제 기억하고 되새길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솔직히 그분들의 삶과 활동을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막 중요하게 다뤄지고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농담식으로 뭐 역사 의견 교과서 가진, 얘기를 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냥 시기적으로 한때 독립운동이 있었다라는 정도일 뿐이고 그러니까 사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프랑스 뭐 대혁명이나 이런 것만 해도 뮤지컬이나 뭐 이런 드라마나 소설 이런 네.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도 되고 있고 일상에 되게 그쵸. 많이 녹아 있는데 그 저희는 보통 약간 역사 수업을 하면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는 배우지만 그걸 가지고 뭐 박물관도 가고 체험도 하고 뮤지컬도 보고 관련한 영화가 있으면 영화도 보고 해서 이거를 정말 이렇게 생활에 녹이는 네, 맞아요. 솔직히 굉장히 그 필요한 저기로 그냥 체화되게 그쵸. 역사 교육을 체화된다는 거 진짜 좋은 예, 표현인 것 같아요. 예.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독립운동,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나온 역사책을 보면 어디서 무슨 단체가 나왔고 어디서 무슨 단체가 나왔고 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했던 약간 단체명이 그거랑 그러니까 틀리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오히려 김혜련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체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암기식 교육으로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 누구일까요라고 하는 맞아요. 것보다 그렇죠. 그 사람의 활동을 그냥 보여주는, 아까 얘기했던 영화나 뭐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다양한 예, 컨텐츠를 체험. 저희가 신미양요를 배운다. 그럼 네. 강화도 가보면 되잖아. 강화도 가서 여기서 이거 일어났었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걸 해보거나. 그쵸. 이게 진짜 네. 가면은 그 거기에 총탄 자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있어요. 네, 일부러 그거 남겨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신미양요는 되게 유명해졌죠, 미스터 선샤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식으로 약간 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미스터 선샤인 자체가 의병 활동을 다룬 맞아요. 예. 그러니까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병 활동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완벽주의에 빠져, 완벽한 게 좋겠지만 그런 말들이 제일 많이 나와. 역사와 왜곡된 사실들을 너무 거르려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미스터 선샤인도 너무 미화했다. 그리고 아까 영웅 뮤지컬 나왔지만 영웅 뮤지컬도 외색이 너무 짙고 뭐 평단은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외색이 너무 짙고 뭐 너무 미화했다라는 식의 평도 있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좋은 활동을 보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의병 활동이나 아니면 독립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렇죠. 찾으면서 이제 이거는 맞아, 이거는 맞고 틀려라고 틀리고, 해서 학생들과 오히려 토론하고 얘기할 수 그쵸. 있는, 넌 어떤 그쵸. 감정이었니? 너가 뭐 예를 들어 계승할 수 있는 의병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그쵸. 식으로 그거를 자기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그쵸. 같고, 그거를 얼마나 잘 끌어주느냐가 교육이 할 할 일인 것 일이죠. 같아요. 네. 이 영화 이제 암살에 보면 그 조승우가 우정 취재를 하면서 나왔던 약산 김원봉 맞아요. 선생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많이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근데 몰랐어요. 이게 네. 또 안타까운 역사인데 그분이 해방이 되고 나서 북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때문에, 네, 이 네. 사회주의 이력 였기 때문에 이제 독립운동 경력 자체를 이렇게 그쵸. 무마시켰거든요. 남한에서는 서운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맞아요. 이 영화 암살 혹시 다 보셨? 저는 봤어요. 봤어요. 네. 저는 이제 저는 한세번 그거를 본것 같아요. 네, 그거를 보고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게 그 전지현이 독립운동가 역할 맡았잖아요. 네, 네.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만주에서는
물이 새거나 집이 무너져도 절대 집을 고치지 않는다고. 음. 왜냐면 이제 곧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갈까. 왜 고치냐고라는 그런 대사를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게 왜곡이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쵸. 그 정신과 그런 거를 전달할 수 있고 그 정서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네 마지막에 이제 조승우가 이제 그 술잔에다가 이제 그 이렇게 음. 라이터를 하면서 네. 사람들에게 잊혀지겠죠 미안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본 관객들이 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그쵸. 공감되는 좀 그런 교육이 좀 문화나 체험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화나 콘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요즘 한류 붐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방탄소년단이나 뭐 동남아 쪽은 우리가 좀 많이 알아주기도 하고 네네. 근데 그런 콘텐츠가 그런 식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맞아요. 사실도 외국인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아 너네 이랬었구나 이런 활동을 했었네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알고 먼저 물어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화적으로 체화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적인 체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응. 최근에 보면 약간 어느 순간 트렌드처럼 그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네네. 영화가 네네. 뭐 귀향부터 시작해서 I Can Speak 맞아요. 그다음에 네 뭐 또 있었 허스토리. 허스토리 어. 허스토리. 계속 이런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관객들이 보고 공감하고 그게 이제 이슈화 되다 보니까 또 사회 문제나 세계적인 문제로도 네네. 이슈화되고. 예.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감수성 그런 거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어떤 그냥 세뇌나 이런 교육의 한 방편으로 문화적인 감수성이 같이 가는 게 되게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BTS한테 메일 한번 보내봐요. DM 보내요. DM. 좀 이렇게 같이 미세먼지 기억해달라고. 언급해달라고. 미세먼지 왜 나왔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요즘 그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 교육을 시킨다고 최근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독도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타케시마 자기네 우리 땅이다. 땅이다. 네. 전에는 다 초등학교 때 그런 교육이 없었는데 좀 네네. 생겼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내용 저희가 계속 맞아. 기억을 저희가 하는 거니까. 사실 안중근, 유한순 뭐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계속 어릴 때 우리 집에 나오니까. 위인전에 한두 위인전 번씩은 맨날 있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생활에 어릴 때부터 녹아 있는 거니까. 저도 이봉창 의사를 김구 편에서 본 거예요. 아 같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알게 된 사람이라서. 그 네. 일본의 불멸의 이순신을 수출시키는 건 어때요? 역수출시키는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그러고 자기네는 위안부 다 뭐 이렇게 돈 주고 다 고용한 했다. 거고 돈 벌러 온 거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영화를 본 일본 국민들은 문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게 웃겼던 게 각시탈 있죠. 아. 각시탈이 일본에 수출이 됐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 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팬들이 야 일본인들 죽어라 이러면서 자기 나라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아 우리나라 이런 거 했었구나.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안 시키니까 아예 모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문화적인 공격도 괜찮은 것 일본의 같아요.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새로운 신문명을 그렇죠. 전파해줬다. 우리 덕에 선진화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일장기를 찢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아직 근데 거기에 네. 또 동조하는 한국 분들도 좀 있어요. 네 맞아요. 시민사관 그럼 네. 있어요. 있어요. 많이 이제 일본이 철도를 놔준 덕분에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렇죠. 욕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담벼락에 욕은 할 수 있잖아. 아베한테 DM 보내요. 저희 DM 보낸 사람 많네요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 독립운동을 했던 일제 강점기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우리의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더 기억하고 계속 꾸준히 해야 되지 않나. 오늘 이은주님이 정말 진짜 너무 한 건 했네요 오늘. 생각이 매번 한 건 하시잖아요. 근데 오실 때마다 아, 그런가요? 왜 마음에 없는 겸손한 멘트를 하시는지. 접니다. 그게 윤지 쌤 매력이죠. 그쵸. 이제 어느덧 얘기를 해보니까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끼리 벌써요? 얘기해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장모가 마르지가 않는데. 게스트 문 좀 닫을까요?
오늘 청춘만세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윤주님의 제안으로 그날의 청춘은 오늘의 청춘을 울리다라는 제목으로 독립운동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땠는지 먼저 우리 제안해줬던 이윤주님부터. 그 전시를 볼 때도 그랬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얘기하면서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고. 네네네. 오늘이 약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해답은 감사합니다. D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DM을 보내야겠다라는 오늘 생각을 DM 했습니다. 리스트 작성하는 걸로. 그럼요. 네, 다음 주현이 형. 저도 뭐 아까 이제 이런 주제를 잡았으니까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독립운동가를 네네. 찾아보게 되는 다 거잖아요. 이윤주님 덕분이에요. 그렇죠. 네. 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 이 사람이 제일 그분들 중에서 제일 내가 괜찮아 했는데 이제 그 주제로 인해서 더 찾아보게 되고 이랬었구나. 나랑 나이가 동갑이었네 이런 식으로 또 알게 되죠. 자신도 되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네. 나도 화려하게 폭탄을 한번. 사제폭탄 PC방 가서 지금은 던지세요. 위험해. 지금은 위험해. 잡혀갑니다. 같이 일해요, 올해. 네. 그렇게 되돌아보게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유난히 방송이 남달랐을 것 같은 그러게요. 김혜련 선배님은 네. 갑자기 저도 울컥했어요. 눈물 흘리시는 거 죄송해요. 보면서. 제가 진행자로서 휴지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저도 예상치 못한 저의 반응에 깜짝 놀라서. 네네. 뭐 진짜 되게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 제가 또 눈물을 다 보이고 네네. 참 4월 11일 임종 100주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그런 네네. 의미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윤주쌤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평화나 뭐 행복이나 소소한 일상들이 네네. 100년 전 혹은 뭐 50년 전 우리와 같은 나이대에 누군가가. 저보다 젊은 나이대에 노력과 땀과 나가서 뭐 피 혹은 목숨 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네. 굉장히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잊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숙연한 네네.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숙연으로 시작해서 숙연으로 마무리가 되는 네. 혜련님도 열심히 저같이 DM 살아야죠. 보내주시다. 나눠서 보내요. 그럴까요? 네, 적어주세요.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제 100년 전 그날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평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멘트를 하나 어디서 보고 준비를 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이기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싸우다가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느 의병이 사형 직전에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무섭고 힘들었을 시기에도 미래의 청춘을 위해 희생했던 100년 전 그날의 청춘이 주는 울림을 항상 기억하며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의 청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청춘의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18회 더욱 알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게스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길 바라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